안녕하세요, 홍냉냉입니다. 이전에 영상을 찍고 되게 감사한 댓글들 많이 받아서 이번 영상은 진짜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돌아온 작품 후일담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작품 후일담은 그따와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연애 두 편이었죠. 이번에는 삼각관계에 관한 고찰, 그리고 삼각관계에 관한 고찰의 스피노프격으로 준비했던 황금알을 낳지 않는 거위, 이 두 작품에 대한 후일담을 가져와 봤습니다. 삼각관계에 관한 고찰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던 때를 잠시 떠올려 보면, 제가 이전에는 보통 소설을 쓸 때 완결까지의 스토리를 저는 이미 알고 있고 구상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빨리 써서 얘네들을 빨리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동시연애는 그게 좀 잘 안 됐었어요. 얘네를 왠지 떠나보내기 싫고 막. 그래서 어나더 유니버스 외전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로 넘나드는 파도를 쓰고서 약간 되게 헛헛한 마음이 들었어요. 차기작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약간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30대 중반이라는 제 나이와 제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구상하게 된 글이 바로 삼각관계에 관한 고찰입니다. 제목에 어느 정도는 답이 있어요. 관계. 여러분들은 관계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계는 저는 그냥 살아가면 어디에서든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이 됐든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라는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도 저는 한 개인에게는 되게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원한 건 적어도 한 인간의 삶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바꿔서 본다면 관계도 시작과 끝을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고찰은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는 글이에요. 관계고찰은 연애의 끝에서 시작해요. 작품 소개에도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변심으로 끔찍하게 차인 유연서. 관계고찰의 주인공인 연서는 아프게 사랑을 끝맺음 당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서는 그 사람과 헤어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 시기의 연서는 30살이에요. 그리고 작품의 주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메인스트림에서의 연서는 32살입니다. 연서는 30살부터 이 32살의 시기까지 무척 힘들어해요. 옛 연인이 자신을 되게 안 좋게 버렸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가위 자르듯 뚝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정리하지 못한, 버리지 못한, 그리고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남게 된 이 마음, 사랑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게 됩니다. 끝에서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인간에게는 어떤 기억 하나가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연서에게도 그런 거죠. 굉장히 지독한 결별이 연서의 평탄한 삶을 확 방향을 바꿔버리게 돼요. 저는 삶에서 이런 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스타입에 남긴 출간 후기에 이런 얘기를 남겼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태산보다도 더 넘기 어려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서에게는 이런 이 헤어짐의 기억이 그렇게 큰 어려움인 거죠. 이렇게 어떤 그 계기라는 게 저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크든 작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왜냐면 이 계기를 통해서 사람은 행동과 생각의 기반을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삶에서 이런 어떤 계기가 나의 그동안 생활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한 번에 다 틀어버릴 수 있는 이 계기라는 건 쉽게 찾아오지도 않는데 진짜 가볍게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충격적인 상황과 함께 인간을 막 고난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 그리고 그 정도의 무게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게는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연서에게는 이런 계기가 첫 번째로는 은하와의 사랑, 20대에 시작된 연서를 잔인하게 버린 나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설의 시작이자 어느 정도는 끝까지 관통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은하와의 결별이 굉장히 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서에게 열심히 들이대는 귀여운 일단 들이댐 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지아.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아와의 사랑이 연서의 삶을 크게 바꾸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랑만이 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 또는 계기를 제공하는 영역은 대체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그렇다 보니까 연애가 좀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29에서 30, 31가 될 때 계절을 느끼는 감각 같은 게 달라진다는 걸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아, 내 인생이 한풀 꺾이는 시점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는 걸. 근데 저는 막상 사실 나이를 구분하는 건 그냥 인간의 생각인 거고 시간은 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29살의 나와 30살의 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에 맞춰서 살면 되잖아 생각해서 저는 되게 그냥 평탄하게 잘 보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0이라는 나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이 시기를 무겁게 보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 30이라는 시기가 성인, 어른이고 특히 함부로 진로나 삶의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30이 갖는 무게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2, 10대의 저와 30의 제가 좀 다르다고 느끼기는 해요.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도. 근데 제가 30이 함부로 삶의 진로나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상적인 저의 성취는 다 30 이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제 소설 속 30들은 다 뭔가 되게 엄청나게 많은 걸 해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첫 출간작인 서정되는 나의 종착지를 생각해보면 세화도 화진이도 결국 30대의 나이에 제외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고 그 직전 작품인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근무에서도 지연이도 서희도 다 이제 30이 넘었는데 완전 내일 없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연이는 원래 안정된 삶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정말 진짜 그게 목전에 와 있었는데 근데 그걸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전부 다 내던지는 엄청난 일을 해내기도 하는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올해 리뉴얼 출간할 예정이니까 혹시 그때 관심 있게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막여친에서도 서희가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사직서를 날리고 뭐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곳을 향해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관계고찰 속 연서는 이 시간에서의 자신을 되게 어려워해요.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던 연서가 굉장히 좋은 기회에 굉장한 대기업으로 팀장 자리로 이제 캐스팅돼서 입사하게 돼요. 이게 3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낸 결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서에게 이거는 도피예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있던 모든 기억들은 은하와 연애하던 때의 기억의 또 일부이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은하와 같이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머물렀던 자신은 강은하라는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자신의 일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해서 이직을 택한 거예요.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보려고 한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던 거죠. 연서는 소설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변화에 대해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하는 인물로 나오지 않아요. 강은하가 연서에게 일종의 질렸던 것 또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새롭게 다가오는 서지아라는 사람에게도 연서는 마음을 열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30대라는 나이에 또 상처받을까봐. 강은하보다도 더 잘하고 자신한테 열심히 하는 이 서지아와 안 좋게 헤어지게 되면 강은하 때문에 돌아오고 있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할까봐 그래서 연서는 서지아를 쉽게 선택하지 못해요. 이 빌어먹을 강은하와의 결별만으로도 이미 연서는 너무도 많이 지쳤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은 관계고찰에서
연서의 친구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황금거위에서도 연서의 친구인 준영이가 많이 걱정하는 장면에서도 리마인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대라는 시기에 관계의 끝을 맺게 된 사람, 연서, 유연서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새롭게 자신의 삶을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제 관계고찰을 썼는데 근데 제가 상당히 근래에 재벌모를 많이 썼고 이제 그만 써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쓰다가 결국 서지아를 또 초재벌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너 재벌모를 완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거는 진짜예요.